북한보다 중국 반응에 주목하던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다 깜짝 놀란 이유. 도발을 예상하게 하는 위협적인 말이 북한에서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 관계자들은 판에 박힌 북한의 반응에는 늘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방어용 훈련이며 미국은 북한을 적대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북한을 달래는 듯한 반응을 했지만 중국 반응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데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이전과 깊이가 다른 반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무역 문제에서 출발의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군사, 무역과 외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서 그 성격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미국은 중국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쿼드 참여 등 군사 부분에서 중국과 대립하기 꺼리는 한국을 자연스럽게 중국과 대립하는 모양으로 가능하다면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국 내 반중국 기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목표로 연합훈련을 하는 이 상황에서 한미훈련이 북한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대중국용 아니냐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앞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서로가 가볍게 받아 넘기던 것들이 상황이 바뀌어 정치적 이해까지 살피게 되고 말 하나 행동 하나에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관계자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에 잇따른 협박에는 이전과 같은 반응이지만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한 일이라고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독일 마샬 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중국이 한미 사이를 갈라놓고 동맹을 약화하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집중 비난하면서도 무력 도발 의지를 시사한 김여정, 김영철 담화에 대해선 중국이 사실상 비판하지 않고 있다. 말했는데 중국이 북한만을 옹호하는 데 대한 불만도 깔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이 지적한 중국 반응은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현 상황에서 건설적이지 않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면 긴장으로 이어질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 북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당사자인 미국은 이를 편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북미 대화에서 미국의 의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속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 회담 지지를 말하면서 이중적 잣대를 지속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북한의 군사훈련과 무기 시험에는 말을 아끼는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왜곡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을 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부쩍 잦아진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중국이 일관되게 꺼려왔음을 주목한다. 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군사훈련에 침묵하는 중국을 비판하려 한 것인데 이 비판은 조금 잘못된 지적으로 보입니다. 핵실험이나 생화학무기 실험이 아니라면 타국과 연합하지 않는 자국 내 군사훈련은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하거나 지적할 수 없고 간섭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실시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최근 군사훈련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염려할 수준의 훈련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해 일본 언론은 물론 북한 동향에 민감한 우리 국방부나 미국과 유엔에서 이렇듯 조용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관계자들의 대중국 비난의 초점은 북한의 너무 편파적인 잣대라는 부분이 공통적입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는 매우 편파적이다.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도발적 행동을 저지를 때 중국은 언급을 자제한다고 중국의 편파적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전문가들이 발끈하는 중국이 말하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육자회담이 거론되던 시절부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도 이 내용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쌍방중단 논리를 펴고 있고 미국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적 사안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미국이 하는 연합훈련은 많습니다. 연합훈련은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주는 힘의 원천이며 연합훈련에 사용되어 소모되는 군사장비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가 단독으로 훈련하든 미국과 함께 훈련하든 미국으로선 멈춰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원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박사는 미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적법한 활동이라 말하면서 한미연합군의 김정은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해도 핵무기를 이용한 벼랑 끝 전술과 협박은 한국과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애당초 중국이 주장하는 쌍방 중단이란 것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유엔에서 정한 것을 북한이 이행하는 것이지 경제적이든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군사적인 것이든 보상을 전제로 북한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스트로 박사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자제라는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클링러 연구원도 비슷한 말로 중국 의견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를 말하지만 이는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차피 북한핵 금지된 활동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견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항상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미국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북핵 해결 방안에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한이 노력하는 만큼 미국도 상응하는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수교를 통해 북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쌍방중단과 단계적 해결 방안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에 있습니다. 북미 제네바 회담이 미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결렬되고 육자회담마저 협상의 기본 틀을 깨며 파행으로 이끌었던 미국을 상대한 경험과 일방적으로 협정을 무력화하고 제재를 강행한 이란 핵협정을 지켜보았고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과연 일괄 타결해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때도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는 것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와 현재가 어찌되었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외에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너희와 대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협상이 간절한 것은 너희들인데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서로의 관계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요?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나토 연합훈련이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쿼드 국가와 영국이 함께하는 연합훈련과는 한미연합훈련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불미스러운 군사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상의 적이 비단 북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영토 문제에서는 중국과도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미국과 속사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하되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게 되면 미국의 국제관계 이해 논리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커다란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를 정부와 국민이 언제나 되새기고 대한민국 스스로 외세에 당당할 수 있는 의지와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평화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미국이라는 바람막이가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등불은 위태롭게 되고 바람막이를 유지하는 여러 조건을 대한민국은 미국에 양보해야 합니다. 남북분단을 유지하며 종전협정을 못한 이유도 그 대단한 삼성이 항공우주산업을 접어야 했던 굴욕적인 미사일 지침이 유지되었던 이유도 군사주권인 전자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시험을 보아가며 찾아와야 하는 이유도 한주 먹거리도 안 되는 나라들의 군사주권도 없는 나라라고 비웃음을 받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바람막이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볼멘소리를 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미국과 중국이 감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온 단 하나의 반응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북한이 무엇을 하든 대응태세를 유지 중이고 군사 전력이 월등하다는 자신감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뻘쭘해지는 순간입니다. 북한에 자신감이 없던 시절 북한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반응하고 대한민국이 무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아닌 주한미군이란 존재를 부각하기에 바빴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정치권과 국민의 인식이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당당함을 가져오고 당당함은 국격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2017년과 2021년의 국력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미국, 중국, 일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욕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만 있다면 자신을 무제한으로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이해 안 되는 겸손이란 단어를 쓰면서 조용한 외교라는 허무맹랑한 단어를 쓰면서 경제와 군사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더 발전하기 위해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세가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